안녕하세요. 하루 만에 다시 이렇게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입춘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지금 녹화 시점이 2월 2일이니까 이틀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서둘러서 병원년 안에 목화토금수 영상도 빨리 마무리 졌고요. 이제 우리 2월 달에 제가 24절기를 지금 시리즈로 찍고 있는데 입춘이 얼마 안 남아서 빨리 찍어야 돼서 이렇게 하루 만에 다시 또 영상으로 만나 뵙습니다. 자, 2월입니다. 유독 올해는 또 추웠던 것 같아요. 소환대원의 그 힘이 어느 때보다도 강력했던 것 같아요. 이제 드디어 입춘이 왔습니다. 입춘이 오면 이제 저 땅 밑에서부터는 봄이 온다고 말씀드렸죠. 네, 즐거운 마음으로, 유쾌한 마음으로. 저희 입장에서는 입춘이 새해 첫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새해를 맞이하는 마음으로 영상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목을 이렇게 거창하게 지어봤습니다. 2026년 2월은 왕처럼 봄을 맞이하라. 이렇게 정해봤는데요. 2월 4일, 2월 4일은 입춘이고 2월 19일이 될 거예요. 2월 19일이 우수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번 달에는 입춘과 우수가 있는 달입니다. 2026년 병원년을 시작하는 새로운 달이기도 하고요. 새로운 출발의 의미도 있어요. 입춘과 우수에는 우리가 또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좋은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좋은지를 하나하나 이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진정한 새해죠. 제가 수없이 많이 얘기했는데요. 이 새해는 음력, 양력 1월 1일이 아니라 2월 4일 입춘이다. 즉, 마지막 절기인 소환대한을 거쳐서 이제 비로소 새해 첫날인 입춘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절기는 태양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전에 컨텐츠에서 태양력이기 때문에 양력 1월은 명리학적으로 지난해의 기운이 머무는 겨울자리에서 마지막 자리. 그래서 음이 아주 극한에 이른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2월 4일 기점으로 새로운 절기의 시작이 되는 거죠. 올해가 병원년이라는 건 누차 저뿐만 아니라 많은 곳에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주 귀에 딱지가 앉았을 텐데 거대한 불에너지가 점화되는 기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한계를 털어내고 새로운 에너지를 받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입춘 때 예전에는 어떻게 지냈냐? 요거는 이제 고서에 나와 있는 건데요. 특히 이제 여시춘추나 회남자라는 문헌을 제가 많이 참고하는 편인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인터넷이나 여러 문헌에 이런 제례 의식이나 이런 게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D-3일부터 식사 조절도 하고 심신을 정화하고 봄을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저도 이제 최대한 제가 갖고 있는 옷 중에 파란색을 좀 입어봤는데 드레스 코드 청이죠. 30구경이라는 신하들을 다 모집해서 다 푸른 옷을 입게 했어요. 그리고 마차도 푸른 깃발을 꽂고 장신구도 푸른 옥을 채용하고 그랬습니다. 목이 색깔로 따지면 푸른색이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맞이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내가 봄을 맞이하겠다 의지를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동쪽, 푸른색 이게 다 봄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염두에 두고 이런 행위를 이런 옷차림을 가지고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3일 전부터 목욕제기하고 몸을 잘 가다듬고 준비한 다음에 입춘이 되면 동쪽으로 이동을 해서 그 교회에 나가서 봄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예를 갖췄다라고 합니다. 그런 복장을 갖추고요. 또 토의식이 있어요. 흙으로 만든 소. 소는 왜 소일까요? 소가 축이죠, 축. 자축이며 진사하면 때 축. 축이 소인데 축이 지난 달이었죠. 1월 달. 소한 대한의 달. 그런 그 옛날 것을 상징해서 토를 소 모양의 토를 만든 거예요. 두 가지 의식이 있었는데요. 두 가지 방법론이죠. 그 토에다 책짓질을 해서 밖으로 내놓는 것과 있고, 그리고 그냥 밖으로 내놔서 그 입춘에서 우수까지의 기간 동안 밖에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수 때 다시 들어오는 그런 의식이 있었거든요. 지난 추운 겨울 마지막 것을 이제 너 봄을 맞이해서 새롭게 깨어나라 라는 의식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축은 1월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땅을 의미합니다. 동토라고 하는 얼어붙은 땅을 의미하거든요. 그걸 깨우는 거예요. 야, 우리 이제 농사 지을 거야. 땅아, 얼어붙고 굳어 있는 것들 이제 풀어서 우리 농사 지을 수 있게 좀 도움을 줘. 라고 이제 하는 거죠. 상징적으로 그런 의미로 그런 행위를 했습니다. 재밌는 행위죠. 뜻이 있는 분들은 채찍질은 아니더라도 소 모양의 그런 게 있으시면 이렇게 놔뒀다가 우수 전에 들여놓으시면 좋은 의미가
들어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옛날에 그런 행위를 했다라고 제가 설명드린 건데, 그럼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행위를 하셔도 되고, 현대에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북쪽을 봐서 창문을 여는 거예요. 입춘 때. 올해 입춘은 2월 4일 5시 2분에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때쯤 5시쯤 창문을 열고 동쪽을 향해서 심호흡을 하는 거죠. 왜? 동에서 오는 그 목의 기운을 맞이한다라는 의미죠. 목은 복직의 힘이라고 해서 굉장히 강합니다. 그게 쫙 올라오는 시기가 지금부터거든요. 목의 기운을 폐에 있는 깊숙이 들이마시는 거죠. 그걸 시각화하면서 뭐 명상이라고 해도 좋고요. 또 이 기간에 이제 슬슬 이제 곳곳에서 산나물들이 봄나물들이 이제 올라오게 될 텐데, 스님들이 드시지 않는 옷이 이제 파, 마늘, 달래, 부추 이런 것들이 매운맛을 내는 거거든요. 목 상징하는 내장기가 간하고 담낭입니다. 그거를 깨우는 거죠. 금극목. 올해 기운이 목방에 있는 우리가 금궁에 들어가서 금극목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은 우리 신체, 개개인의 신체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수의 기운으로 꽉 잠겨져 있던 목의 기운을 깨우는 거예요. 자, 또 하나. 깨우는 의식은 우리가 매운 거로, 약간의 매운 거로 오신채를 가지고 깨웠어요. 근데 깨운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이 좋아하는 맛은 신맛이에요, 또. 신맛도 어느 정도 보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매운 맛으로만 하면 우리 오행적인 균형에서도 깨질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간이 깨어졌다면 그다음부터 이제 간의 기운을 돋궈줄 수 있는, 그래서 우리 봄에 나는 산나물들이 푸른색이잖아요. 나물들이 대부분 푸른색이지만 그게 목의 기운이 맺혀 있는 식품들이거든요. 그리고 깨운 간의 기운을 힘을 또 복돋아주는 그런 기능을 하죠. 산나물들이요. 그래서 산나물들도 충분히 드시고, 입춘 때부터 우수 요 때에는 우리 매운맛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용하셔서 잠들어 있는 간과 담남의 기운을 올려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시 친추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생이 물살, 여이 물탈.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살리되 죽이지 말고 주되 빼앗지 말라라고 했는데, 이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죽이는 건 하지 말고 살려라. 웬만하면 모든 생물을. 그리고 뺏는 거 하지 말고 나눠줘라. 주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비판보다는 칭찬을 주로 하고, 지적보다는 덕담을 주로 이야기하고, 입춘 때 그러란 얘기예요. 봄의 발생의 시기입니다. 굳게 닫힌 마음의 빗장을 여는 따뜻한 한마디를 서로 주고받아라. 이게 보약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예전에 선조들은 살생하는 게를 좀 자제했죠. 지금도 실천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뭐 죽고 살고 하는 그런 행위는 안 하더라도 좋은 말로, 좋은 위로의 말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또 힘을 올릴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시기로 살아가라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수. 2월 19일이죠. 우수에는 재밌는 또 일화가 있어요. 옛날에 우수 때 그쯤 되면은 강물이 풀리고 물이 이제 얼었던 게 풀리고 하니까 수달들이 물고기 잡아 뚝이 이렇게 늘어놓은 습성이 있었대요. 근데 그걸 사람들이 보고, 미물의 짐승도 봄이 되어 먹이를 주신 하늘에 제사를 드리는구나. 우리 인간도 그래야 되지 않겠냐라고 옛 선조들이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본받아서 그런 제를 또 지내는 풍습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달지어 풍습을 어느 정도 우리가 이어받아서 밥을 먹을 때 뭐 각자 섬기는 신들이 있으실 것이고, 아니면 또 마음으로 또뭐 조상을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3초간 음식이 나한테 오기까지의 그 모든 과정을 한번 떠오르면서 감사한 마음을 떠올리는 거죠. 감사의 힘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책도 있는데,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그러면 우리 생리학적으로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된다. 그래서 위장의 긴장감이나 이런 것이 풀리고 소화가 극대화된다. 이건 자연치유적으로 제가 접근해 본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교감 신경이 발달되면 소화기관, 배출의 기관, 위장, 소장, 대장, 뭐 12장 포함해서 다 기능들이 좀 축소되고 멈추거든요. 네, 부교감 신경이 발달이 되면 그것이 풀리면서 소화도 잘 되고, 감사한 마음, 호흡을 하면서 3초간 감사한 마음을 가지신다면 아주 훌륭한 마음가짐이 될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수는 눈이 녹아 내리는, 비가 내린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대동강물이 풀린다라는 순환의 이제 시작이 되는 의미를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깨끗한 물을 한 잔을 천천히 마시는 거. 아침에 일어나서 좀 따끈하게 데워서 드시면 더 좋고요. 그 깨끗한 물을 한 잔을 천천히 빨리 드시면 안 좋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천천히 물을 마시는 것이 좋다. 착한 기운이 씻겨 내려가고 혈관과 림프가 시원하게 뚫려서 순환이 되는 그런 행위다. 근데 이 이야기는요, 꼭 웃을 때만 할 필요는 없죠.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한 마음으로 물을 한 잔을 이렇게 천천히 드시는 거는 너무너무 좋은 자연치유법 중에 하나니까요. 이거는 꾸준히 실천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웃을 때 특별하게 그런 마음을 갖고 해보시자라는 의미에서 제가 정리해 봤습니다. 2026년은 병원년이고 그 2월에 병원년의 시작이에요. 그 목이 이제 시작하는 거죠. 목은 뭐예요? 목은 마무라고 했죠. 불에 땔감이 되겠죠. 그럼 목생화하거든요. 그냥 불이 막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어요. 의욕이 넘치거나 너무 오버해서 행동을 하거나 일을 시작하거나 이러면 안 되겠죠. 불타는 말에 해. 재계의 지혜를 필요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무료 확장보다는 차분하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우선이고 열기를 식히서 신선한 봄나물도 섭취하고 수분도 충분히 섭취하고 힘들면 쉼도 충분히 갖고 그렇게 새해를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 자, 정리를 해보면 입주 때 아침 동쪽에서 심호흡 5시 2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매운 오신채 그런 거 챙겨 먹어라. 그리고 또 후에는 올라오는 나물들 충분히 섭취해라. 그리고 비판 대신 칭찬을 해라. 사람을 살린다는 마음으로. 그리고 웃을 때 식사 전에 3초 감사 묵상.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 툭 들이키는 거 순환의 의미로. 2026년에는 불의 해니까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마음을 가지고 차분하게 계획을 세우시면 좋겠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잊어버릴 뻔했는데 일어나시기 전에 기지개 한번 크게 펴시는 것도 되게 도움이 됩니다. 기지개를 펴서 우리 몸을 깨우는 거죠. 다음 달에도 재밌는 이야기로 만나 뵙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